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벨칸토 창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벨칸토 창법에 또 2회 나왔던 마스케라 창법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벨칸토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아름다운 가창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beautiful song, beautiful song. 자, 이렇게 보면 좀 우리가 벨칸토가 무엇인가를 조금 알 수 있겠죠. 오늘 보면은 그 벨이라는 얘기가 beautiful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 칸토는 song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창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벨칸토 창법과 그리고 벨칸토의 특징 그리고 벨칸토 창법이 출현했던 그 시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다루면서 이제 그 시대가 바로크 시대를 넘어서 이제 바로 이 마스케라 창법이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근세와 거쳐서 현대에 지금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창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벨칸토 창법은 사실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이 창법은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모습은 문헌이라든가 이 그 책자를 통해서 이 창법이 이렇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창법을 보면 제자로 또 제자로 연결해서 계속 그 창법이 함께 했는데 그 창법은 굉장히 어려운 창법이라고 합니다. 이 벨칸토 창법은. 그래서 이 벨칸토 창법을 하나의 정의를 두면 우리가 그 장기와 허파를 나누고 있는 그 횡격막이 있는데요. 그 횡격막을 떨림을 통해서 거기다가 그 후두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공명 소리를 이렇게 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흐름결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수익은 그러니까 현대의 의학으로 보면은 불수익은인데 그것이 횡격막이 떨려서 소리가 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창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식호흡과 그 횡격막의 떨림으로 후두의 떨림으로 해서 비브라토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 떨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과거에는 그 트럼펫이라든가 이런 걸로 같이 연주를 하게 되면 목소리가 더 높은 고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과거에는 그 귀하게 쓰여 있고 이 극장가라든가 또 이제 궁중의 음악을 들을 때 거기에서 그 벨칸토 창법으로 노래를 많이 불러오게 됐죠. 그래서 송악의 꽃봉오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16세기, 17세기 바로크 시대 때 그 로시니라는 작곡가, 이탈리아 작곡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니제티, 그다음에 벨리니. 이 시대 때 작곡가들이 나왔을 때 그때 사용됐던 창법이 바로 그 벨칸토 창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 부드러운 소리, 그리고 이제 훌륭한 연주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탈리아 말 어원으로 술피아토라고 하죠. 숨결 위에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숨결이 바로 횡격막의 복식호흡이 잘 준비되었을 때 아름다운 노래들을 부를 수 있죠. 들을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영화로 너무나 귀한 소리였기 때문에 영화로 표현됐던 게 있어요. 파리넬리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제 프랑스 시대 때 프랑스에서 많이 그것이 나온 것인데 그 창법이 사람의 이제 그 목소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제거를 하게 되죠. 말 그대로 거세를 하게 돼서 이 호르몬이 이 그 성대를
발달 이렇게 늙게 하는 것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피부도 노쇠화되고 이렇게 하는데 성대가 제일 늦게 노쇠화된다죠. 그런데 그것마저 그 거세를 해가지고 이 호르몬이 자라지 못하게 해서 이 성대가 과거에 나이 어렸을 때 그 목소리를 그대로 나이가 70, 80이 돼도 이 목소리가 어린아이 보이스로 함께 남았던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 때 그 목소리들이 이용됐었던 것이 바로 이 벨칸토 창법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벨칸토 창법은 그렇게 횡격막을 떨리면서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을 연습을 해야 되고 그 테크닉을 전해야 되는데 그 방법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이어지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 그 벨칸토 창법을 그 전수하고 테크닉을 가지게 되면 넓은 영역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뭐 3옥타브 얘기하죠. 3옥타브가 도 가만히 그냥 그거를 여기로 왔다 갔다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그런 시대의 그 모습이 바로 그 로시니, 노니제티, 그다음에 벨리지 이런 시대 때 작곡가들이 나왔을 때 그렇죠. 그래서 17세기 정도의 전후반에 가장 성행을 했고 18세기까지 우리가 함께하면서 있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벨리니 그 작곡가 이후에 이 벨칸토 창법이 없어졌다는 거, 그냥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뭐 벨칸토는 이 강한 소리 아주 그냥 소리부터 그냥 해서 약한 소리까지 조절이 가능했었다는 아주 자유자재로 노래를 했었던 창법의 모습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탄력성이 굉장히 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후두의 떨림과 이 외 그 성대의 그 떨림과 바로 횡격막의 떨림을 이용했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벨칸토가 출연했던 시대는 뭐 막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기 좀 그러는데 실은 16세기 전후반에 이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곡가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 이런 시대 때의 작곡가들이 그 벨칸토 창법을 이용해서 곡을 많이 쓰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 1600년대 바로 피렌체라고 하죠. 이탈리아의 중부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16세기 하면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르네상스에 국한해서 르네상스 전에는 벌써 악기라든가 음악적인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이제 1700년대에 이제 피아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보고 있는 이게 전자 피아노이긴 한데요. 이 피아노가 사실 음계가 다 만들어졌지만 이 피아노가 만들어지기에는 뭐 합식 코드라든가 클라비 코드 그리고 챈발로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1700년대 그 크리스토퍼 폴이라고 하는 악기를 만드는 그래서 피아노를 만들게 됐죠. 그것도 이제 16세기에 있어서 1600년대 르네상스에 꽃봉오리를 올렸었던 가문이 있었죠. 그 메디치 가문인데요. 그 메디치 가문의 후원에 의해서 악기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래서 악기를 만들게 됐고 이 이탈리아에서 피렌체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멀리 독일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점점 그 피아노가 변천을 이루게 되면서 이제 88 건반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피아노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1600년대로 돌아가서요. 1600년대는 성악의 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로크 시대 때 화려하게 만들어졌지만 이 바로크 시대 때의 모습은 뭐죠? 르네상스는 단조롭지만 바로크의 예술은 아주 화려한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모습인데 사실 르네상스의 꽃봉을 올렸었던 그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이제 함께하는데 그 메디치 가문이 또 후원했던 것들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술 분야에 수많은
후원을 했죠. 뭐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라파엘로라고 하는 3대 거장이 있잖아요. 그 거장뿐만 아니라 의학에도 굉장한 그 후원을 해서 지금 그 후세들이 함께 했었던 모습들이 그 메디컬 센터가 이 메디치 가문의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보이스카우트의 그걸 같이 함께하고 있었던 보이스카우트 창시자들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모습들은 바로 그 휘장을 항상 만들고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 보이스카우트의 목의 스카프에 바로 그 메디치 가문의 문장이 삼지창처럼 되어 있는 문장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또 이제 그 문학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메디치 가문은 까메라타라고 하는 그 문학 단체에 후원을 하게 되면서 그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의 그 큰 딸이 결혼을 하게 됐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다프네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그것을 그 음악 선율에 레스타티브 형식으로 올렸던 것들이 바로 그 이제 함께하는 것들이 이제 오페라의 시초도. 그래서 이제 음악회가 싹 열리고 그 음악회가 열린 사이에 바로 그 오페라들을 삽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음악회가 이제 음악 연주회가 열릴 때 그 막간극을 집어넣었었던 것이 오페라의 태동의 시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거기에서 이제 음악들이 점점 발전해서 대사가 이제 그 음악이 되게 되고 레시타티브라는 무엇이냐면 그 음률이 그래서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다 대사를 집어넣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간단한 멜로디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일정한 그 반주를 집어넣게 되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사만 하기에 좀 뭐 하니까 거기다 이제 약간 조그만 멜로디를 집어넣었던 게 레시타티브 형식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발전을 해서 이제 노래로 발달을 하게 되는 가창으로. 자 그래서 이제 대사를 멜로디에게 완전하게 일치시키면서 이제 서정적인 곡도 만들어지고 서정적인 독창곡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악적인 표현. 이렇게 성악이라는 것은 말하면 성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해서 성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가수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죠. 솔로곡들이. 이제 비르투오조, 이제 방랑, 음률 시인들이 나타나겠죠. 중세 시대는. 중세 시대 때의 모습을 잠깐 돌아가면 르네상스의 그 성악곡 이후에 중심으로 했었던 모습들이 전에 이제 시인들이 나오게 되죠. 시인들이 이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각 마을마다 뭐 성이 중심이 되고 있는 도시들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귀족들을 위해서 그 군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고 또 이제 시장 장이 서게 되면 거기 장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비르투오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음률 시인들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성악곡들이 쓰여지면서 강한 그 소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시만 읊다가 그래서 중세 모습은 사실 모노포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인들이 함께 썼던 이유들은 그 기타를 치면서 이게 시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모노포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모노포닉은 이제 단선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중세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르네상스도 역시 그 교황권에 많이 함께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함께하면서 기독교의 세속적인 모습보다는 교리적인 모습으로 함께하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아주 단순적으로 만들죠. 지금도 그게 남아 있는데요. 천주교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선창을 하고 이제 응창을 하고
그다음에 뭐 교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셨네 이러면은 또 이제 우리 그 신자들은 주셨네 아멘 이러면서 받은 단선율적인 모습들이 함께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폴리포닉으로 바뀌는 시대가 옵니다. 폴리포닉은 뭐냐면 아주 다선율이죠. 그래서 하나의 선율 위에 여러 가지 선율, 테너 선율, 소프라노 선율, 뭐 베이스 선율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합창이라는 곡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복선이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음악적으로 화려함이 나타나게 됐죠. 자, 어떻게 모노포닉에서 폴리포닉으로 바뀌었을까? 바로 이것을 중세의 모습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교황권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럼 십자군의 발병은 1517년입니다. 그때 이제 발병됐던 이후에 약 7, 8차에 대해서 7차, 8차까지 파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한다고 했죠. 성지 탈환을 위해서 수많은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군주들을 이용해서 군인들을 이용해서 서민들 같이 함께하면서 십자군을 파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병을 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그 실패를 계속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라는 생각이 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교황권이 약화되면서 노래도 역시 성악곡도 모노포닉에서 폴리포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음악으로 교회에서 음악으로 시작됐던 것들이 이제 교회 밖으로 음악이 만들어지면서 이 비르투오조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소리가 자유로워지고 세속적인 거, 막 좀 음담 패설 같은 것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좀 그 야한 얘기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어떤 그 마을의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의 청중이라든가 관객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이 조금 비뚤어진 좀 성적인 모습, 그 다음에 좀 비극적인 모습, 기쁜 해학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믹서를 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다. 오페라의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제 오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세속적인 노래와 또 이제 그것들이 만들어진 거하고 또 이제 요거의 그 오페라의 모습은 좀 다르긴 한데 그 가창법이 같이 거의 이렇게 중세 16세기, 17세기를 거쳐서 르네상스 이후에 바로크 시대 때 더 화려하게 만들어졌다 얘기합니다. 자, 비르투오조 얘기를 좀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카덴자라고 얘기가 이제 많이 좀 우리가 좀 생소한 얘기인데, 카덴자라는 것은 이제 같은 이렇게 내지 않고 좀 이렇게 트리를 쓰는 거죠. 트리를. 그래서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같은 박자 안에 여러 가지 그 꾸밈음을 집어넣었던 것들을 이제 카덴자다 얘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됩니다. 바로 그 오페라에서 솔로곡이죠. 그래서 솔로곡이 이제 아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곳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르네상스 시대 때 발전했었던 까메라타의 그 카페 모임에서 시작됐던 것이 다프네, 오르페우스,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쓰여지면서 이제 그것이 베네치아로 가고, 베네치아에서 이제 프랑스, 독일까지 이렇게 해서 수많은 작곡가와 음악가들이 탄생을 하고, 뭐 심지어는 피아니스트라든가 뭐 모차르트, 베토펜, 쇼팽, 엄청나게 우리가 듣던 사람들이 18세기, 19세기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페라로 또 다시 돌아가면은 그 아리아라는 곡이 만들어지고, 또 더 화려한 또 이제 혼자서 솔로만 노래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뭐 비극적인 거, 해학적인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카덴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그 합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아리아, 솔로곡, 그 다음에 중창, 그래서 그 세 명이서 두 명이서 그러면 네 명이서 이렇게 부르는 중창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창도 육중창이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사중창까지 얘기했는데 육중창도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앙상블이라고 얘기하는 합창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그 오페라의 발전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벨칸토로 다시 돌아가면은 과거에 그 벨칸토의 창법이 계속 이렇게 쓰여지다 보니까 이제 그 격한 소리라든가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좀 어려웠죠. 그래서 시대 변천사에 의해서 벨칸토가 자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지만 어려운 창법 그 테크닉도 있지만 이 그 숨결 위에만 소리를 넣기는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비극적인 거와 극적인 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름다운 손율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격한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창법이 조금씩 변화된 것도 있었죠. 작은 소리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손율이 아니라 격한 소리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복식호흡이 굉장히 많이 그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대에서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조그만 그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조금 중극장, 그 다음에 대극장까지 가다 보니까 굉장한 소리에 그 변천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느다는 현경막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복식호흡으로 강하게 쓰게 되면서 호흡의 지탱력, 테크닉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아마도 이 횡격막으로만을 버티기엔 좀 어려웠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목소리의 강한 소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의 소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출현은 바로 이 마스케라 창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스케라 창법은 사실 마스크라는 어원에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창법이 나온 것들은 그 고대 그리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시작은.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를 쓰면서 그 1인 다역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뭐 그 여러 가지 뭐 장군 역할 여러 가지도 이렇게 했던 것을 가면에 그 그림을 그리면서 1인 3역이라든가 1인 2역, 1인 4역까지 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마스크를 통해서 볼륨 조절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 볼륨 조절했었던 모습들이 이 마스케라 창법이 나오기 시작했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스크가 이제 현대화 이제 뭐 시대를 쭉 변천사를 거치면서 마스크가 필요 없게 되고 얼굴에 이제 분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분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벨칸토 창법 이후에 마스카라 창법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어디에 울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 선생님 계속 얼굴을 만지겠는데 이것을 영어로 마스크, 이탈리아어로 마스케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전두엽, 그 다음에 상악동, 비강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울림 기관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게 하고 바로 벨칸토의 모습에서 함께 변천이 됐던 그 복식 호흡을 강하게 연결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마스크를 이용해서 소리를 냈었던 시대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극장이 점점 커지니까 소리가 강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명통을 이용해야 되고 과거에 그리스 시대 때 이용했던 그 마스크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스케라의 모습은 이제 그 19세기, 20세기를 거쳐서 뉴욕 브로드웨이까지 가게 되면서 뮤지컬에 대한 뮤지컬 수많은 배우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모습이죠. 그래서 이 그 전두엽 눈두덩이 있는 그 다음에 여기 광대뼈 있는 상악동 여기 비강의 모습 이렇게 했죠.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문 용어고 상악동도 전문 용어인데요. 여기 눈두덩이고 상악 여기 광대뼈, 이 코뼈 안에 전부 다 공간이 있어서 그걸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나름대로 공부했었던 모습은 이제 이렇게 그 경구계를 같이 이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울려주는 그 뭐라 그러죠? 마스케라 공명 공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울려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는 이제 그 호흡법과 발성법을 통해서 이 그 호흡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성 기관을 울려주고 그것을 소리가 입체적으로 소리가 나가게끔 하는 이런 울림통을 잘 이용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마스케라 창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벨칸토 창법과 이 마스케라 창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들은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서로 이 두서없이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이제 우리가 실기 대면 시간에 같이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 방법을 한 30년 동안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나름 터득한 것을 대면 수업에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수업에 이렇게 잘 벨칸토가 그런 거구나, 마스케라가 그런 거구나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